풍수학당의 문을 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부엌 있잖아요. 그 공간에 어쩌면 우리 집 재물운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허허.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냥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부엌은 예로부터 집안의 복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부엌 속 숨겨진 이야기,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핵심 비결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매일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중요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주 거창한 것보다는 일상의 작은 실천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매일 불을 사용하라는 거였어요. 가스레인지든 인덕션이든 뭐라도 매일 켜서 물이라도 잠시 끓이는 게 좋다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게 바로 화기, 즉 불의 기운을 집안에 불러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활동성, 에너지, 또 재물을 포함한 생명력을 상징하거든요. 불 자체가 에너지를 상징하는군요. 그렇죠. 옛날에 아궁이에 매일 불을 지펴서 집안 온기를 유지하고 밥을 지었잖아요. 현대의 가스레인지나 인덕션도 같은 역할입니다. 중요한 건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예요. 사용하는 행위. 네, 그걸 통해 집안에 좀 정체된 기운을 깨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거죠. 쓰지 않는 화구는 그냥 꺼진 아궁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기운을 못 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요리를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그 불을 켜는 행동 자체가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군요. 매일 잠깐이라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그냥 물만 끓이는 게 아니라 물이 끓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바라는 부, 나 성공, 건강 같은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일종의 시각화죠. 아, 시각화요. 물 끓이면서 원하는 걸 상상하라. 이건 약간 현대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네, 뭐 자기계발서 같은 데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의념, 즉 마음의 힘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동양 철학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행동과 마음이 같이 가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공간의 기운을 다루는 풍수에서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의지가 결합될 때 효과가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 불을 켜는 행위에 간절한 마음을 담는 거죠. 운동선수들 이미지 트레이닝처럼요. 네, 비슷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불의 기운을 다루는 것.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와,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있네요. 매일 그냥 습관처럼 켜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식탁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식탁도 정말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럼요. 가족이 모여서 에너지를 나누는 곳이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뜨끔했던 게 식탁 의자에 옷을 절대 걸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외투 같은 거 휙 걸쳐놓을 때가 많은데 이게 왜 안 좋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편리하니까요. 그런데 풍수에서는 모든 물건에는 제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의자는 사람이 앉는 곳인데 옷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본래 목적이 흐려지고 기온이 섞여서 혼란스러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아, 제자리가 아닌 곳에 물건이 있으면 기운이 꼬인다. 네, 그런 셈이죠. 집안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산란해지잖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질서가 깨지면 기의 흐름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럼 먹고 남은 음식이나 식탁 매트 같은 것도 바로바로 치우는 게 좋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식탁은 먹는 곳이지 뭘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맞습니다. 식탁은 항상 좀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가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어떻게 보면 신성한 행위를 하는 공간이니까요. 네. 아, 그리고 식탁을 벽에 너무 딱 붙이지 말고 조금 떼어놓으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기운 순환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가 흐를 수 있는 공간, 숨 쉴 틈을 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의 순환. 또 식탁 모서리에는 가급적 앉지 말라고 하던데요. 뾰족해서 살기가 나온다고요? 살기라니 좀 무서운데요? 살기라는 표현이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좀 날카롭고 공격적인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수에서는 뾰족한 형태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보거든요. 아, 뾰족한 모서리가요? 네. 그래서 식탁 모서리에 앉으면 그 날카로운 기운을 직접 받게 되니까 좀 불안정하고 편안한 식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좀 불편한 기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혹시 식탁이 오래돼서 좀 금이 가거나 깨진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죠?
당장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임시방편이지만 깨끗한 식탁보를 덮어서 그 안 좋은 부분을 가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흉취길, 나쁜 걸 피하는 지혜죠. 식탁보로 가린다. 네. 그리고 식탁에 걸터앉거나 기대는 행동도 안 좋습니다. 식사 공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거니와 불안정한 자세는 좋은 기운을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식탁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에는 걱정거리 같은 거 잠시 잊고 그냥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아까 불 켤 때 시각과 이야기랑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맑은 마음으로 식사해야 몸에도 좋고 또 좋은 생각이나 지혜도 떠오르기 쉽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밥 먹을 때만큼은 좀 편안하게 먹어야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쌀떡 이야기로 가볼까요? 쌀떡이 집안의 금고와 같다는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쌀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부와 풍요의 상징 그 자체였으니까요.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곡식이었죠. 그러니 쌀이 가득한 쌀떡은 곧 재물이 가득한 금고나 마찬가지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쌀떡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집안의 재물운을 담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로 여겼던 거죠. 그럼 이 중요한 금고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전선 많은 곳이나 쓰레기통 옆은 피하고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라고 하던데요. 왜 숨겨두나요? 우선 피해야 할 곳은 전선이 얽힌 곳인 전자파 같은 것 때문에 기운이 좀 불안정하다고 보고요. 쓰레기통 옆은 당연히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나쁜 기운이 생기기 쉬우니까 피하는 게 좋죠. 피흉이 먼저입니다. 나쁜 것부터 피한다. 네. 그리고 숨겨두는 이유는 옛날부터 귀한 보물은 남들 눈에 잘 띄지 않게 깊이 간직해야 그 가치가 보존되고 불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자꾸 노출되면 그만큼 새어나간지 쉽다고 본 거죠. 아,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 두는 거군요. 바닥에 받침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건 습기나 벌레를 막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쌀떡을 귀하게 여긴다는 정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천하게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쌀을 담거나 냉장고에 넣기도 하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투명한 용기는 아까 말씀드린 숨겨둔다는 원칙과는 좀 거리가 있죠. 재물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모습이라 재물원을 지키기에는 조금 불리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 속이 보이니까요. 그렇죠. 냉장 보관은 신선도에는 좋겠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쌀떡 자체가 가지는 그 상징적인 기운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가장 좋은 쌀떡 재질은 뭔가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좁다고 하면서 오행원리까지 나왔어요. 토생금이라고요? 네, 오행사상에서 쌀은 단단한 결실, 즉 금의 기운으로 봅니다. 금은 재물을 뜻하기도 하죠. 네, 쌀이 금. 그리고 흙으로 빚은 독, 항아리는 토의 기운이죠. 오행 상생 관계에서 흙은 금을 낳고 키웁니다. 토생금이라고 하죠. 아, 흙이 금을 생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독이 쌀, 즉 재물의 기운을 가장 잘 북돋아주는 최적의 그릇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와, 그냥 옛날 거라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쌀떡 관리도 중요합니다. 늘 깨끗하게 닦고 혹시 금 간 곳이 없는지 살피고요. 네, 그리고 쌀이 완전히 바닥을 보이기 전에 미리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창고가 텅 비면 안 좋다고 보거든요. 풍요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요. 아,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네. 채울 때는 기존에 있던 묵은 쌀을 잠깐 덜어내고 새 쌀을 부은 다음 그 위에 묵은 쌀을 다시 올려서 먼저 먹도록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오, 그것도 지혜네요. 쌀을 잘 안 먹는 집도 쌀톡을 두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흥미로워요. 그냥 상징적으로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쌀을 많이 소비하든 안 하든 쌀톡 자체가 가지는 재물은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집안에 두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복두꺼비 같은 장식품보다 훨씬 근본적인 풍수 소품인 셈이죠. 와, 정말 쌀톡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네, 결국 부엌의 기운을 좋게 한다는 건 이렇게 일상 속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알고 정성을 들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듣고 보니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습관, 마음가짐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쌀톡 재질 이야기처럼 주방에서 쓰는 다른 식기들도 이왕이면 플라스틱보다는 흙으로 만든 도자기 그릇이나 나무 도마 같은 자연 소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아, 그것도 기운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자연 소재가 가진 생명력이나 따뜻한 기온이 음식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깨끗한 행주를 쓰는 작은 정성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흙의 기운을 담은 소박한 도자기 창기 같은 거요? 그런 거 쓰면 주방 분위기도 살고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주방 전체에 조화로운 기운을 만들고 결국 좋은 에너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정말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건 나도 해봐야겠다 하는 거 있으셨나요? 네, 혹시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직접 경험하신 부엌 풍수와 관련된 좋은 변화 같은 게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지혜가 모이면 더 큰 복이 될 테니까요. 맞아요. 저희 풍수학당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니까요.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풍수학당에도 한번 들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꾸준하고 깊이 있는 지혜 나눔을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풍수학당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방에서 재물운을 부르는 3가지 핵심. 첫째, 매일 불을 쓰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공을 그리는 것. 네, 행동과 마음의 시너지. 둘째, 식탁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제자리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셋째, 쌀독을 집안의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분명 여러분 삶에 큰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오늘 선생님 덕분에 매일 드나드는 부엌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지혜 꼭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첫 관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고 있는 현관의 비밀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와, 현관이요? 거기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기대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풍수학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